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전일 원택이라는 종목을 브리핑을 드리기도 했었죠. 2일 전이니까 아무래도 고가가 9,330원 부근, 오늘 고가가 9,820원 부근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들이 살짝 오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전일 저녁에 업로드가 좀 되다 보니까 원택을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셨지만, 제 영상을 보고 접근하셔서 수익을 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롭게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종목들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원택 같은 경우 제가 전일 영상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위에서 윗꼬리가 좀 달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원택 마지막에 영상을 보시면 여기 저항 구간 상단의 추세선에서 조정을 받을 때 이때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양호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원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리지오가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미용 레이저 기술인데 이 제품들을 판매를 하면 이 카트리지에 대한 소모품이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소비가 증가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마케팅 비용이 전분기에는 조금, 작년에는 마케팅 비용이 조금 많이 늘어났긴 했지만 마케팅 비용을 많이 투자하면서 해외 수출 비중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수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 환율 시장에서 환수익을 내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는 좀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이는 게 2024년도, 2023년도랑 매출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었단 말이죠. 매출액은 1150억 원 수준이 둘 다 유사한 상태인데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좀 줄어들었던 게 마케팅 비용의 증가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회복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출액도 조금 증가되면서 당기순이익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되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계속 연속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은 아무래도 올리지오라는 의료기기를 납품한 다음에 팁이라든가 이런 카트리지 같은 걸 사용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의 보통 30% 정도는 당기순이익으로 남길 수가 있다. 판매한 거의 3분의 1이 당기순이익이란 얘기예요. 이게 고정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기업의 성장성,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들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이 지지 구간들을 버텨주면서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 대략적으로 한 8,000원 구간이 대응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7,600원, 700원, 7,700원 상단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그 구간이 한 8,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 하단의 추세를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대응을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블루엠텍이라는 차트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죠. 근데 오른쪽 우리 공부방 보시면 보넥스 투자자문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인데 5월 2일에 블루엠텍을 17,300원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여기 종가 추천주 블루엠텍 나와 있죠. 자, 5월 2일에 17,000, 당시에 17,300원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8,340원입니다. 그러면 손실을 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무상증자가 진행이 됐죠.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면서 권리락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5월 9일, 그러니까 권리락일은 8일이 되겠죠. 1주당 2주를 주다 보니까 주식 수가 그만큼 증가된 거에 따라서 주가가 66% 정도 권리락 효과가 발생이 됐겠지만, 실제 신주 배당일, 상장 예정일이 5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17,300원 부근에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를 접근하셨더라도 마이너스 68% 정도 되셨겠지만 나중에 5월 30일이 되면은 3주가 되고 주당 평균 단가가 5,766원 가량 수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17,300원에서 1주였는데 이게 3주가 되니까 평균 단가가 마이너스 3주를 해서 5,766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5월 30일에 내 계좌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무상증자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9,65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평균 단가가 5,700원 부근에서 9,000원까지, 8,000원까지 수익이 크게 나게 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를 권리락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일주를 샀다고 하더라도 권리락을 받고 나서 매도를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를 매도를 하고 나중에 5월 30일에 2주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것만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구주,
이거는 매도를 하시고 새로 들어오는 신주, 이것도 나중에 주가가 차익 실현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현명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공부방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이번 블루엠텍으로 큰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오늘 공부방에서 나온 종목들을 보니까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들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이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나쁘진 않습니다. 탈플라스틱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정책주로 거론이 되면서 그린케미칼이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정밀화학 소재 분야에서 정치 테마주로 좀 엮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참고로 제가 이재명 지지자냐, 이찍이냐, 일찍이냐, 그런 논란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로지 중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에 투자함으로 있어서 경제를 보고 어떤 종목으로 수혜를 받는지 그런 것만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어느 정권을 지지를 하든 간에, 어느 당을 지지를 하든 간에 지지율이 54%가 이재명이라고 나와 있죠. 대선 주자가. 차후에 김문수 관련 종목들이 지지율 변화로 인해서 급등할 수도 있는, 그건 이제 모르는 거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재명 대선 주자가 지지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중해서 챙길 거는 챙기지 않은 그런 주의인 겁니다. 돈에는, 자본에는 감정이 없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린케미칼 관련 종목이 이재명 테마주로 좀 엮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실적 자체가 화학주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 좋잖아요.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인데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에 영업이익도 나름 준수한 편에 속하기도 했었고, 올해 1분기 실적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오는 종목들보다 흑자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2천억 미만,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조금이라도 증가될 때 시가총액이 낮고 유통비율이 37% 정도 수준입니다.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인 거죠. 시가총액이 낮은데 실적도 준수하다, 주가도 10,000원대 미만이다, 그리고 유통비율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치 테마주로 엮인다고 하면은 급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러 요건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인 거죠. 현재 자리가 오늘 5월 12일에 추천이 나온 자리가 윗꼬리가 좀 달리는 구간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차트 상단에 위치해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서 21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테마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지만 지지 구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기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러니까 8,0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이 7,500원 부근들, 여기에 매물대 하단이 이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7,500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지 구간이 짧고 목표 수익률은 높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대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높다. 보통 평균적으로 2대1 정도 되면은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린케미칼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웹캐시도 오늘 추천 나갔던 종목이거든요. 18,300원에 추천이 나갔고, 종가에는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으나 장중에 9시 3분에 추천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19,240원까지 급등한 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주면서 조금 조정받은 채로 마무리가 됐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지역화폐 관련 종목으로 좀 엮여있는 상태입니다. B2B 핀테크 서비스라든가 기업용 디지털 서비스, 그리고 금융기관의 금융보안 클라우드 센터를 보유를 하고 있고, 중견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에도 납품하고 있는 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라든가 기본소득이라든가 중견 대기업, 공공기관, 초대기업,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소득이라든가 지역화폐 관련 테마들이 좀 주목을 받을 때마다 웹캐시가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웹캐시라는 종목이 우리 채널에서 3주 전부터 주목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4월 15일부터 지역화폐, 기본소득, 이재명 테마 대장주로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브리핑을 드리는 종목이기도 하죠. 3주 전이라고 하면은 4월 중순 이때부터 계속 촬영을 해드렸었던 건데, 이후에 주가만 60% 가까이 상승한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방에도 추천이 나온 건데, 이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이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을 살려서 얼어붙은 내수를 녹이고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가 상품권으로 추경으로 단독으로 지난달 28일에 의결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이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 같은 경우가 이런 지역화폐라든가 공공산업, 공공일자리 그런 쪽이다 보니까
웹캐시는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현 구간에서 살짝 차트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돌파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공부방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조금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돌파하는 것들 흐름들이 확인되면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지지 구간이 16,000원 부근입니다. 이 16,000원 부근을 만약에 이탈한다고 하면은 짧게 정리하시고 하단에서 다시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전략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타점이 상당합니다. 2월 27일 VIP 매매 일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실리콘투 보이시죠? 지금 66%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 VIP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무료로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무료로 리포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시는 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업의 가치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공부방에서도 잘 정리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브리핑 드릴 건데 이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사이에 하나세미텍의 TC본더를 납품하게 되면서 이 소송 경쟁 그런 것들이 달아오르고 있는 상태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TC본더를 추가적으로 납품하게 되면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일 수는 있겠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SK하이닉스가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식들이 들려졌습니다. 하나세미텍은 장비 발주 미뤘다. 결국에는 한미반도체가 좀 이기고 있다. 무게추가 좀 한미반도체로 계속 기울이고 있다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SK하이닉스가 최근 하나세미텍 TC본더 특허 분쟁과 양산성 검증에 대한 보완 서류를 요구하게 되면서 SK하이닉스의 하나세미텍 장비가 지난달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됐으나 협력사 선정을 늦추면서 신중을 가하게 됐다. 이건 이제 한미반도체의 독점 구도를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TC본더를 납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한미반도체 주가가 하락했었던 만큼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의 승소로 결정이 될 경우에 하나세미텍 장비로 만든 HBM 제품에 대해서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들이 있고 SK하이닉스는 그거를 하나세미텍에 좀 떠넘기려고 했었던 것 같지만 이 특허 분쟁기에 관련돼서 좀 한미반도체가 승소하게 될 경우에는 이 하나세미텍의 장비로 만든 HBM을 판매 금지를 하지 않더라도 판매를 한 거에 대한 로열티를 한미반도체에 제공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하고 TSMC에도 이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게 SK하이닉스의 불안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여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하나세미텍에 특허 분쟁 관련 보완 서류를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한 답을 한 달 내로 찾아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달 만에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 하나세미텍은 3월 SK하이닉스의 HBM 공급망에 처음 진입했지만 실제 장비 출하 시기는 7월 이후여서 제품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세미텍 장비로 패키징한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한 이력이 아직 없다라는 의미에서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의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추가로 TC본더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거에 대비해서 상반된 행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는 달래기에 나섰는데 하나세미텍에는 이 특허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라. 보완 서류를 내라. 이런 식으로 냈다라는 것 자체가 한미반도체가 이미 이기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에 조금 숙여서 내려가면서 TC본더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게 되고 이 마이크론은 이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이 공백, 이 균열을 파고들면서 한미반도체 장비를 공급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하나세미텍보다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런 명분이 발생이 되게 된 겁니다.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이란 기관이 균투자와 함께 쌍끌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나서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소식들이 들려주면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비중을 과거에 19만 원 형성이 됐었던 게 하나세미텍에 관련된 이런 불안 요인들 때문에 86,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지분을 승계해주기도 하면서 이 주가가 싸져 있을 때를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부담 없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제 생각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더라도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하반기부터 7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지금은 L2죠. 12단 제품. 그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하반기부터는 이 전용 TC 본더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은 또 지금 컨센서스보다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하나세미텍으로 이 독점 구도가 깨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이 독점 구도는 깨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매출 성장성, 컨센서스보다 더 높은 실적이 나올 수 있고 영업이익률이 거의 50%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라는 것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한미반도체를 관심 가지고 계시거나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장기적인 모멘텀을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인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 이 매물대만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어 있다는 게 안타까운 상태죠. 거래량들이 조금 증가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식들이 없는 거는 또 아닙니다. 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기도 한데 앞으로의 실적들도 공장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해저 케이블 시장에 대한 수주, 영업이익률에 대한 증가, 당기순이익도 극단적으로 700억에서 1,800억 원까지 매출이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영업이익률이 1%, 2%대, 3%대, 지금 5%대까지 증가될 것이다.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수익성이 좋아지면 이 기업의 가치가 증가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 국내에서 전선 다음으로 예전에는 한 4위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2위 정도 수준의 지위까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호반건설에 매각된 이후에 공장도 설립을 하고 이전을 하고 지금은 영업이익의 초고성장세도 겸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준수한 수준으로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텐데 4분기 대비해서 218억에서 271억까지 영업이익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매출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들 보여줬죠. 지난 2분기에 같은 경우에는 8,600억 원의 매출이 나왔지만 1분기에는 8,500억 원이 나와주면서 영업이익 대비 지난 2분기 대비해서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2분기에도 추가적으로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본다면 이번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준수하게 나왔다. 올해에 대한 실적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상태가 되겠죠. 더군다나 이거는 작년 5월에 나왔었던 분기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수주 총액이 2조 8천 정도 수준에서 수주 잔고가 1조 9천억 정도 수준. 이거는 올해 1분기인데 수주 총액이 6주 정도 수준에서 수주 잔고가 2조 8천억 원 수준, 거의 3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주 잔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구리 가격까지 올라가고 환율까지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한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본 게임은 하반기부터라는 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프로젝트 지연에도 수익성이 준수한 상태로 나왔다. 초고압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가 앞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부터 재평가 구간으로 진입할 것이다. 영업이익이 1237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해저 케이블과 초고압 해저 케이블, 지중 케이블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 하반기부터는 주가가 이런 부분에 모멘텀을 맞춰서 이미 올라 있을 가능성들이 높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프로젝트 매출 인식 지연에도 소재 부분하고 종속 법인 실적 호조로 수익성을 방어를 했고 동가 상승이라든가 환율 강세 이런 소재 부분의 매출 증가하고 사우디 남아공 이런 종속 법인의 고성장이 수익성 유지를 기여했다. 이거는 하반기에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 저는 장기적인 부분들을 기대를 해본다고 한다면 현재 주가에서 충분히 부담 없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금융투자도 관심을 계속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대한전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 11,000원 부근을 추가적으로 이탈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단기적으로 13,000원, 14,0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거래량만 조금 동반된다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가지 변수라고 하면 LS와 하고 있는 특허 분쟁이죠. 해저 케이블 초고압 해저 케이블의 특혜 소송 이게 좀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호반하고 LS하고 같이 원활하게 해결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제가 1개월 전 한 달 전부터 4월 10일이죠.
4월 10일부터 분기 최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이다. 현 시장에서 최고의 방어주가 될 거다.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들만 제가 찍어 올려드리는 영상들만 잘 보셨어도 한 달 전 4월 10일이라고 하면 이때거든요. 이 이후에 4월 10일 이후에 대략적으로 18% 20%가량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게 상승 모멘텀이라는 거는 영업이익에 대한 회복, 물론 그런 것들 될 수는 있겠지만 재무적인 안정성 그리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세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요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반면에 경기 방어주로 부각받으면서 주가 상승이 나온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거 비교했어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도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꾸준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주가가 이제 과거 영상에서는 제가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지 지켜보자. 그게 이제 주가 포인트, 대응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그냥 가지고만 계시라고. 그렇게 이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과거의 주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의 주가를 충분히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3만 원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오히려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는 우려감들이 있었죠. 체코 원전이 일정이 좀 지연이 됐죠. 프랑스 EDF에서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서 공정 입찰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공정 입찰이 해쳤다. 그거를 체코 법원에서 일부 인용을 하게 되면서 체코 원전의 일정이 하루를 남긴 그런 상태에서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한국전력의 불안 요인으로 적용할 수도 있었지만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환율이 좀 올라간 것들 대비해서 환율이 올라간 것들이 좀 안 좋은 이유가 석탄이나 가스 같은 게 수입을 해와야 되고 이 화력발전소에서 전기 생산 단가가 높아진다. 환율이 높아지면 외국의 석탄이나 가스, LNG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오게 되니까 전기 생산에 대한 단가가 높아지는 게 이익을 줄어들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원전의 가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소멸되게 된 겁니다. 원전이 전력 생산 단가가 가장 낮은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전력 생산원이기 때문에 원전의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게 전기가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를 사용을 하는 소비자잖아요. 전기 판매 단가 이런 것들이 높아진 상태에서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고 이익률이 높아지는 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모멘텀들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이런 성장성 엄청나죠.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가 8조 3천억, 13조, 14조, 16조 공공기관이 이렇게 폭리를 취해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돈을 모아야 영업이익을 모아야 이 부채를 탕감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코로나 때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전력 생산 단가가 높아지면서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부채가 높아졌었던 거를 상환하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부채를 상환을 하는 그런 재무 안정성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차후에는 배당률이 높아지겠죠. 그때를 위해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경기 방어주 포트폴리오에서 배당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해보면서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3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부채가 줄어들면은 최고의 실적 종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한국전력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최근에 IR이 있었죠. 이때 조금 실망한 매물들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4일 전에 두산 로보틱스를 촬영해드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이 있을까?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는 게 실적보다 중요한 게 혁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은 있었죠. 오늘 실적을 좀 보면 실적은 사실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참한 수준일 거다. 매출액도 직전 분기 대비해서 4분기 대비해서 1분기 매출액이 절반가량이 줄었습니다. 협동 로봇의 재고가 좀 쌓여있다.
이런 소식들이 공공연하게 들리기도 했었거든요. 재고가 좀 증가되게 되면서 이 재고에 대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도 많이 증가됐고 영업이익도 떨어졌어요. 당기순이익도 당연히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지만 4분기에 적자보다는 적자가 조금 축소는 됐어요. 이걸 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적자가 확대가 되진 않았다라는 거. 최악은 피했다. 최악은 피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조금 더 적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부채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우리 한국전력에서도 이건 공기관이니까 공공기업이니까 부채 비율이 500%가 넘는다고 하면 완전히 자본 잠식이거든요. 내 자본보다 부채가 높은 거예요. 자본보다 부채가 높으면 부채를 상환할 돈이 없는 거잖아요. 자본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부채가 적습니다. 자본이 4천억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4천억이 난다고 하면 이 자본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부채를 발행을 하면서 부족한 자본을 다시 확보를 시킬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조금 더 난다고 하더라도 4천억 원이 한 번에 적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자본이 4천억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천억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겁니다. 그럼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죠? 100%까지 올라가겠죠. 100%까지는 어떤 기업이든지가 간에 흔하게 가지고 있는 부채거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그거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본이 155억 정도에서 부채가 139억 원. 그러니까 140%, 89%이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다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 자본을 좀 늘리고 자본을 더 발행을 해가지고 자본 모집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상장을 통해서 자본이 확 증가됐다라는 거죠. 자본이 그만큼 증가됐으니까 부채를 그만큼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언제냐? 바로 이 기업을 인수할 때 밥캣과 같이 사업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걸 이제 조인트 벤처라고 하겠죠. 두산 밥캣도 자금 여력이 괜찮습니다. 로보틱스도 있죠. 여기서 이 AI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하고 같이 이 자본을 투자를 해서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하려고 추진을 할 거거든요. 지금은 이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북미 소프트웨어 업체를 인수를 한다. 이 목적이 지능형 로봇 솔루션 사업을 전환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북미 소프트웨어 업체의 인수 합병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수 타당성 등을 고려한 후에 이르면 올해 3분기 내에 인수 합병 M&A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능형 로봇 솔루션로의 사업 전환을 위해서 이뤄진 AI의 연구개발센터 신규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연구개발센터를 구축을 하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업체를 A사를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혁신은 없었다. AI 기업을 인수를 하진 않아서 좀 실망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에 AI하고 이 소프트웨어와 휴머노이드 R&D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문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AI 사업을 강화를 하고 이 소프트웨어 업체는 북미 소프트웨어를 인수를 해서 합병을 시키고 이 휴머노이드 R&D 조직은 이 두 기업이 같이 연구개발실에서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퍼즐이 착착착 맞아지잖아요. 퍼즐이 3분기에 이 소프트웨어 업체를 인수하게 되면 AI 전문 인력들과 함께 이 연구개발 조직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휴머노이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AI 중심 기술 혁신을 추진하겠다.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실적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진 않았다. 이게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한 상태이긴 하지만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북미 소프트웨어 업체를 인수를 하는 거다. 충분히 재정적인 여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5월 9일에는 순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지금 일부 매도를 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좀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아직은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매도를 하는 모습들이 조금 증가되면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좀 그만큼 좀 담아갈 것 같은데 3분기에 이 소식들이 소프트웨어 인수들을 M&A를 진행을 한다고 하고 일정을 보면 4분기에는 이 북미 소프트웨어 업체랑 이 신규 직원 이런 것들을 통합한 R&D 센터를 개최를 하겠다. 이제 문제가 이 이후에는 또 이런 이 R&D 센터에서
AI를 접목한 이 협동 로봇의 판매잖아요. 판매가 이루어져야 실적이 나올 거잖아요. 제가 좀 갈 길은 멀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3분기 M&A를 진행을 하는 게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소식이 모멘텀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이때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주가가 반영을 해줄지 지켜보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추천드릴 종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유라테크라는 기업인데요. 이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태망주로 지금 요즘 굉장히 핫한 그런 상태죠. 과거에 이렇게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급등했을 때도 이재명 대선 주자가 세종시로 이제 정부의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나중에 되면서 유라테크가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을 판매를 하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이 점화 코일이라든가 점화 플러그를 제조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라 되어 있는데 현대 기아차, 현대 모비스로 주요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북미 시장이라든가 국산 EV, 험비 판매 호조로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로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돼서 최고 실적을 달성을 한 이후에 지금 2024년도 보면은 영업이익도 100억 원 수준으로 매출액이 2천억 원, 100억 원, 당기순이익이 134억 원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준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테마주의 상승 요건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로는 실적,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낮은 주가, 그리고 부담 없는 재무, 그리고 네 번째는 유통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통비율이 30%가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땐 작은 수급으로만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거거든요. 매력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때 당시에 세종시 이전 수도 공약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 이후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 13,000원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지만 상당 부분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화하고 있는 과정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3,000원 부근이 살짝 차익 실현 매물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거래량이 추가로 동반되면서 이 부근에서 좀 이 13,000원까지 꽉 채운 양봉 캔들이 하나 나와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큰 폭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리스크는 항상 우리가 염두를 해두셔야겠죠. 조정을 받으면서 이 11,000원 부근을 이탈한다면 미련 없이 정리하시는 것도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유라테크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겠죠. 지금 공부방도 절찬리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넥스트 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업무 영위를 허가받은 회사입니다. 1대1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옆에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가 좀 불안하다, 종목 상담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2230-1350으로 두산 로보틱스라고 보내주시면, 이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정식 투자 자문사이기 때문에 투자 자문사의 종목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방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공부방도 오시면 종목들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고, 이 매집주 같은 경우도 무료로 주간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매집주들도 무료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셔가지고 이 다양한 혜택, 모든 혜택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